자, 그러면 첫 번째 문장 설계하면서 나눴던 얘기 중에 이 부분입니다. 요거를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설계 지침입니다. 설계 지침을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들어가는 게 좋겠죠. 자, 이번에는 문제 2번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자, 이 지문을 제가 이제 이번에는 이렇게 해서 한 사람씩 되겠구나. 두 분씩 협의하면서 하면 제일 좋아요. 그냥 컴퓨터 놓고 옆으로 가세요, 이렇게. 그냥 한 분만 컴퓨터 쓰면 되니까 한 분만 옆으로 가세요. 거기 세 분이니까 선생님 한 분이 교장 선생님 옆으로 가세요. 선생님 가세요. 네. 엄청 부담스러워, 지금. 혼자 하신대. 네, 그러면, 네. 자, 두 분씩 앉으시고. 자, 스카이프로 정보를 드리겠습니다. 예, 드리고 여기다 펼쳐 놓을게요. 여기다가. 자, 먼저 어떻게 하냐? 제일 먼저, 주제를 찾아야 되겠죠? 네. 여기를 빼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먼저 주제를 찾고 그 다음에 주제를 가지고 설계를 하는 겁니다. 근데 우선 설계하지 마시고 주제만 먼저 하세요. 그러고 나서 설계를, 이 주제가 맞아야 설계가 맞거든요. 네. 자,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자, 두 분이서 방법은 이겁니다. 말로 하세요. 말로. 예, 쓰지 마세요. 말로 먼저 하고 말로 정리가 되면 이걸 보고 구두협약이라고 그러죠. 네, 구두협약이 끝나면 그걸 글로 옮기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이 토론하는 방식입니다. 네. 자, 그리고 A가 말하면 B가 말하고 A, B 이렇게 돌아가면서. 자, 시작하세요. 시간은 5분 드리겠습니다. 자, 설계 생각하시면서 하세요. 이거 설계 지침. 요거. 인사가 수시다 보다잖아. 그러니까 보다 볼 때는 많이 여기는 보고 있을 때도 있고 안 보고 있을 때도 있으니까 볼 때도 있어. 처음
진짜 볼 때도 근데 하늘 볼 수가 없어. 제한적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하늘을 평가할 수 있을 수가 없어. 하지만 우리는 생활에 볼수 있는 상황이 아니야. 아, 몰라. 더 힘들었어. 좋아하시는 분도 갑자기 나를 좀 천천히 텔레비전에 의미가 없다는 얘기니까 우리가 텔레비전에 집중하고 촬영하는 수 없지만 집중력을 아니 안 자, 잡았나요?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스카이프로 방금 쓴 주제를 이쪽으로 다 보내주세요. 이름 둘 앞에다가 두 분 이름 쓰고 가로치고 뒤에다가 주제를 쓰시면 돼요. 자, 그러면 자, 여기 보십시오. 여러분 거 한번 잠시 볼게요. 이렇게 안 올라왔어요? 빨리 보내세요. 아직 합의가 덜 됐군요, 지금. 빨리 합의해 주세요. 자, 됐나요? 자, 올리세요. 두 팀 올라왔습니다. 두 팀이니까 아직 두 팀 안 올라왔어요. 한 팀. 자, 올리시고. 네, 세 팀 올라왔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제 돌아가겠습니다. 자, 화면 보세요. 이따가 여러분 했던 거는 이제 이거하고 비교를 해보면 되겠죠? 자, 여기를 보세요, 이제.
제일 먼저 문장 구성을 잡아야죠. 문장 구조 바로잡기입니다. 제일 먼저 주어는 잠깐만. sorry. 자, 문장의 주어는 불러보세요. 다 같이. 우리는. 자, 이제 동사입니다. 동사가 난감하죠. 보고 있을 수 없다. 바꾼다. 이게 두 개 동사거든요. 이 두 개 동사를 여러분이 어떻게 처리했는지 볼게요. 보지 않는다. 바꾼다. 바꾼다. 집중하지 못한다. 집중하지 못한다 쪽하고 계속 보지 않는다. 이 두 개를 보면 보지 않는다. 아니면 바꾼다. 둘 중에 선택을 해버렸어요. 그죠? 예, 선택을 하게 되면 조금 그죠? 깔끔하죠? 예, 여기도 채널을 바꾼다. 바꾼다 했으면 바꾼다 아니면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했어요. 이거를 보면 이거는 시간 개념이 아니고 시간 개념이 아니라 두 개가 동시에 공간 구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동사를 시간 구조면 좋은 게 뒷동사 쓰면 되거든. 그잖아요. 어제 나는 밥을 먹고 학교에 갔다. 뭐 두말할 필요도 없지. 그냥 학교 관계 마지막 동사지. 근데 이런 경우는 지금 시간 개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둘을 합치는 단어는 우리는 뭐 할 수 없다. 바꾸거나 둘 다의 의미는 채널을 바꿔서 안 보거나 하루 종일 볼 수 없어서 안 보거나 계속 어떤 부분을 시청하지 못한다. 네. 지속적으로 어떤 걸 시청하지 못한다. 그런 의미가 지금 들어있어요. 네. 그런 의미가 들어있죠. 그러니까 동사를 여기서는 못한다. 시청하다. 시청 못한다. 시청하지 못한다. 이렇게 정리하면 하루 종일도 못 보고 이리저리 바꾸면서도 한 채널을 계속 못 보고 근데 시청하지 못한다 그러면 아예 안 보는 거로 돼버리죠. 그러니까 앞에 수식어가 붙어줘야 이제 하루 종일 안 보는 건지 일부 안 보는 건지가 나오면 이제 그 말의 의미가 살겠죠. 자, 시청하지 못한다가 동사를 둘을 합쳤습니다. 자, 그럼 이제 궁금한 게 뭐냐면 무엇을 시청하지 못하냐, 그죠? 네, 텔레비전이죠. 근데 텔레비전을 시청하지 못하는데 여기서 시청하지 못하는 것은 채널하고 시간이죠. 하루 종일. 예, 그러니까 하루 종일 하고 채널을 둘을 합친 단어는 없어요. 그거는 뭐 지구촌이 없어, 지구촌에. 그래서 이런 경우는 어쩔 수 없이 뭐뭐과 뭐뭐라고 표현해야 돼요. 우리 그거 있죠. 과학 교과서에 보면 식물의 의미와 기능, 의미와 기능 합칠 단어 있는지 없어요. 예, 그럴 때는 항상 두 개를 동시에 씁니다. 그러면 앞에다가 하루 종일 혹은 한 채널이죠. 그러면 한 채널이니까 텔레비전의 한 채널이죠. 한 채널의 텔레비전 이렇게 하면 안 되나요? 텔레비전의 한 채널을 하면 맞아떨어지죠. 그래도 완벽하지 못합니다. 시청하지 못한다고 해버렸기 때문에 이건 말이 안 돼. 그러면 여기에 의미를 보면 하루 종일 볼 수 없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루 종일 볼 수 없다는 소리지 자꾸 작게는 본다 이 말이잖아요. 이 말을 그냥 하루 종일 못 본다 그 말로 받은 사람은 없죠. 한글을 아는 사람이면. 계속 볼 수 없다. 이것도 한 채널을 계속 볼 수 없다. 그럼 지속적이란 말이 딱 들어가죠. 예, 지속적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여기 앞에 동사 앞에 지속적으로 이러면 어때요? 모양이 딱 살죠. 예, 거의 완벽하게 살아버리죠. 자, 그러면 자 이제 점검을죠. 검문을 해봅시다. 우리가 텔레비전을 볼 때 하루 종일 보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루 종일 보지 못한다. 두 번째,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순간에도 한 채널을 계속해서 바꾼다. 지속적으로 한 채널을 지속적으로 시청하지 마. 그러니까 지속적으로가 두 개를 봤죠. 종일하고 채널을. 어때요? 아주 최고로 압축이 되면서 설계가 됐죠. 네. 자, 이제 여러분 거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 수업 방식이 여러분 학생들하고 할 때 똑같아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해보겠습니다.
자, 봅시다. 우리는 보지 않는다, 계속 보지 않는다. 같은 말입니다. 시청하지 못한다도 같은 말이니까 맞는 걸로 쳤죠. 한 채널을, 그러면 시간이 사라져 버렸어. 그렇죠? 여기는 시간이 사라졌습니다. 그 다음에 이 문제를 볼 때 한 채널을 계속 보지 않는다. 이 말은 순간 채널을 변경한다는 뜻이거든요. 뉘앙스가 맞아요, 틀려요? 이 말은 보고 있는 순간에 우리는 채널을 이리저리 바꾼다. 여기서 채널을 계속 보지 않는다라는 말은 계속 보지 않는다니까 보다가 바꾼다는 뜻은 있는데 이런 의미 살아요, 안 살아요? 순간순간에도 안 살잖아요. 네. 그래서 글을 다룰 때는 이 뉘앙스가 마지막에 다루는 부분이에요. 여기까지 체크가 돼야 지금 내게 들어오는 정보를 정확하게 인지한다는 뜻이에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겁니다. 우리는 보지 않는다. 아니, 어디 봤지? 어디서부터 했죠? 요건가요? 이거 할 차례죠? 우리는 바꾼다. 하하. 이러면 이제 이 동사가 이리 가버렸죠. 이 집중하지 않고 텔레비전 채널 바꾼다. 여기는 시간 개념이 아예 빠져버리고 채널만 바꾼다는 쪽으로 가버렸습니다. 즉 하나만 선택하는 형태죠. 그 다음에 마지막 여기는 우리는 바꾼다. 하루 종일 볼 수 없고 수시로 채널을 바꾼다. 이제 이런 경우가 문제입니다. 한 문장을 쓸 때는요. 뭐뭐 하고를 가능하면 안 써야 돼요. 왜 그럴까요? 하고를 쓰게 되면 이렇게 돼요. 나는 아침에 밥 먹었다. 밥 먹고. 세수했다. 세수하고. 한 문장 안에 견문이라고 그러나요? 복문이라고 그러나요? 네, 복문이 그냥 주르르르 수도 없이 늘어나요. 이렇게 쓰면 우리 정보 설계를 못합니다. 그래서 문장이 틀려서가 아니고 설계적 관점에서는 이렇게 하면 문장의 완성도를 높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못 쓰게 합니다. 그러나 실제 글을 쓸 때는 이렇게 써져요. 이렇게 한다고 의미가 전달되는데 왜곡이 있다는 건 아닌데 여기서 정보 설계를 할 때는 이거를 가능하면 못하고 어떻게 하느냐. 만약 이렇게 써야 된다면 이렇게 합니다. 우리는 텔레비전을 켜고 있지만 하루 종일 볼 수 없고 이거를 하루 종일 볼 수 없기 때문에 수시로 채널을 바꾼다. 이러면 이제 뉘앙스 빼고요. 이러면 문장이죠. 시간 개념의 문장이죠. 이유 개념의 문장이 돼버려요. 근데 하고는 문장이 반복 문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속에 들어가 있는 문장의 개념들을 고로 나올 때는 인과관계로 바꿔줘야 돼요. 자, 아빠는 노래를 부르고 술을 마셨다. 그럼 어떻게 바꾸면 돼? 순서는 시간이기 때문에 술을 마셨다가 뒤에니까 앞으로 갈 수가 없죠. 술을 마신 후에 아니 노래를 부른 후에 술을 마셨다. 그럼 이게 시간이 돼버려. 노래를 부르고 술을 마셨다는 문장이 두 개라니까. 이해 가시죠? 예. 문장을 두 개를 쓰면 안 돼요. 한 문장 안에. 무조건 주어 하나와 동사 하나인데 그 속에 있는 개념들이 바로 육하 원칙의 개념으로 바뀌게 되면 한 문장의 수식 구조가 되는 거예요. 그 개념만 정확하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평가해봤죠? 여기 한 분 더 있네? 학생들 할 때요, 이거 평가를 잘 해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 학생 못 고쳐요. 네. 우리는 집중하지 못한다. 둘을 합쳐서 집중하지 못한다로 바꿨습니다. 좋고요. 집중하지 못한다. 텔레비전을 볼 때 집중하지 못한다. 그런데 시간과 채널 개념이 아예 빠져버렸어요. 이건 너무 많은 축약이 이루어짐으로써 이게 무슨 말이지? 라고 또 묻게 되는, 한 단계를 더 답변을 해줘야 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해요. 그래서 이 아래에 우리는 텔레비전을 볼 때 이래서 어떤 행태로 집중하지 못한다가 나와주면 더 정확하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네. 동사는 이렇게 써도 됩니다. 네,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구조 짜죠? 자, 그러면 아까처럼 이제 구조를 짜보겠습니다. 자, 구조 짤 때 순서 법칙이 있었죠. 먼저 동사와 주어를 잘 엮어서 표현을 하는 거죠. 아까 여기를 볼 때 1번 같은 경우에 나무를 심은 선조라고 했죠. 왜? 여기가 선조, 조상, 선조 심었다가 앞으로 가고 뒤 바로 앞에 동사가 목적어가 나왔습니다. 이거를 다른 말로 이렇게 바꿀 수도 있죠. 자녀 출산 시 선조들의 행위? 자녀 출산 시 선조들의 어때요? 선조들의 관습. 어때요? 되죠? 이걸 몽땅 묶었을 때 표현할 수 있는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말하게 되면 이 아래가 확 달라져 버려요. 이대로 쓰면 안 맞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걸 이리 갖다 놨다. 이게 뭐야 이게. 만약 이렇게 썼으면 이제부터 이야기가 확 달라지니까 출산 시 선조들의 관습이면 뭐가 궁금해요? 관습의 내용. 그죠? 그 다음에 관습의 형태. 자, 그러면 관습의 내용은 나무를 심은 거죠? 예. 출산 시 자녀 몫으로 나무 심기. 그러면 나무 심기는 다시 이게 쭉 나오죠. 이렇게 나무 심기니까 나무 심기에 대해서 아래로 쭉 나오게 되고, 관습의 이제 형태는 여기서 이걸 빼고요. 관습 내용에 대해서 나무 심기, 그 다음에 심은 시기가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심기, 심은 시기, 심은 종류, 심은 지역, 심은 이유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래야 논리적으로 맞아떨어집니다. 관습 내용, 그 다음에 관습 내용은 나무 심기고, 그 다음에 심기에 대한 것은 이렇게 풀려지는 거죠. 이게 앞에 들어갔을 경우에 왜 그랬냐? 우리가 앞에 거를 더 상위 개념으로 묶었기 때문에 하위 개념의 여지가 생긴 거죠. 그럼 이걸 둘로 묶으면 어떻게 되죠? 이렇게 됩니다. 나무 심기 관습. 이렇게 되면 얘는 이제 하나가 더 줄죠. 쏘리. 출산 시 선조의 관습이니까, 출산이 앞에 들어있으니까 출산 시 선조의 관습이니까 나무 심기가 관습이 되죠. 맞죠? 네. 그러니까 너무 상위로 가니까 중간에 넣어줘야 돼.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사과, 배, 감을 식물로 가면 이제 어떻게 되지? 엄청난 걸 넣어줘야 되잖아. 그래서 가장 적절한 개념을 넣어주는 것이 좋은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해버리면 어떨까요? 그거를 여러분 지금 중요한 거 배우는 거예요. 이게 여기서 이 앞에 하나가 달라진 게 어떻게 뒤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모른다면 설계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자, 여기서 만약에 자기 땅에 출산 시 자기 땅에 나무 심은 관습, 나무를 심은 선조. 자, 이리 되면 이제 또 뒤가 확 바뀌죠. 그러면 첫째, 이 내용을 쭉 가져볼게요. 자, 출산 시, 요거는 지금 출산 시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원천적으로 없어도 됩니다. 그 다음에 종류도 하위에 이제 세부사항 아니라고 한다면 심은 지역도 여기 나와버렸죠. 자기 땅에. 심은 이유가 안 나왔습니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물론 이제 여기서 아까 그 나무일 때 하위 요소 있죠. 하위 요소를 넣어줄 때는 추가로 나무 종류로 가야죠.
예, 여기가 나무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자기 땅이면 여기가 뭐가 돼요? 땅의 종류, 땅의 형태. 그 다음에 위에는 출산시니까 출산 대상. 이러면 이제 이야기가 확 달라지는 거죠. 이렇게 앞에가 뭐가 나왔으면 그 앞에 영향을 받아서 뒤에는 또 달라지는 거예요.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지금 여기서 이거를 할 때 만약에 텔레비전을 시청하지 못하는 우리라고 하는 것과 만약에 텔레비전을 볼 때 우리의 상태라고 하는 것이 아래가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아래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제목을 써도 상관은 없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사과배감 하니까 갑자기 여러분이 원래는 과일인데 사과배감을 청과로 했어. 청과로 했다면 여러분이 틀리지 않을 게 어떻게 해야 돼요? 청과, 과일, 사과배감 이렇게 해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사과배감을 했고 청과로 붙이고 사과배 이러면 틀린다 이 말이에요. 이제 아시겠죠? 예, 그럼 지금부터 이제 요걸 가지고 실제로 한번 해보는 겁니다. 자, 주제를 가지고 구성을 짜고 구성의 아래 제목을 넣는다고 그랬죠, 여기? 첫 번째 제목을 잡아야 돼요. 그리고 이 제목에 맞춰서 위에 거를 분류해서 정리하는 겁니다. 지금 이 정도면요, 여러분, 문명을 만드는 겁니다, 이게 지금. 새로운 세계의 어떤 정보를 보고 이거를 체계화시켜서 문명을 만드는 거예요. 자, 해봅시다. 자, 진행. 시작합니다. 5분 되겠습니다. 두 분이서 잘 의논하셔야 돼요, 의논. 혼자 하면 되게 어렵습니다. 네. 자, 머리 맞대고, 네, 두 분씩. 한 분만 기록해 주세요. 한 분만. 자, 우리 선생님, 신익 선생님, 한 분 좀.
고생하셨지? 여기 많은 것을 너무 편집해서 뺄수 없어. 하는 애들은 이렇게 연결해서 얘가 나와야 되는데 자, 됐으면 이제 복사를 해가지고 여기 이 부분 이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여기 나무를 심은 선조면 요 제목을 복사만 그냥 이것만 복사해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넣으시면요 이렇게 나와요. 예, 되죠? 복사해서 넣으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렇게. 예,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자, 보냈나요? 한 번 왔습니다. 어렵죠? 네. 갑자기 올라갔어요? 이거 맞죠? 네, 그 다음에 다음 분요. 이름이 뭐였죠? 이름이? 방금 분.
방금 분들 이분. 조연순, 조현, 조연순. 순. 아, 맞나요? 자, 이렇게 됐습니다. 저희가 김선, 용팀. 네. 맞아요? 머리 빠지게. 자, 그럼 봅시다. 자, 얼른 빨리 보내세요. 다른 팀. 빨리 보내. 봅시다. 이름을 안 써. 고민하지 말고 빨리 보내. 네, 고민하지 말고 보내셔야 돼. 고민. 그래야 평가를 해줘요. 맞아. 무슨 팀이죠? 신유신. 유신 맞으시나? 유식이요. 네, 유식이네요, 진짜. 자, 그럼 이제 일단 정리했으니까 한번 보고 나서 합시다. 좀 이따 평가해 드릴게요. 자. 자, 이걸 구성을 한번 짜보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보면, 두 가지, 이렇게 자세하게 제목에다 넣어버리면 뒤에 쓸 게 별로 없어요. 내 말이요. 자세하게 너무 쓸 게 없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이렇게 짧을 때는 상위 개념을 그 위에 상위를 넣어줘야 돼. 그래야 뒤에서 쓸 게가 정리가 된다고. 안 그러면 하나 써놓고 뭘 써야 될지 이런다니까. 올릴 수가 없었어요. 예, 그러죠? 자, 그러면 여기다 쓸 때 두 가지 방식이 있죠. 하나는, 아까 주제 어디 있어요? 주제, 이거. 자, 지속적으로 시청하지 못하는 우리라고 쓸 수 있다면 그 말을 들었을 때 사람들이 뭔 얘기지? 시청이니까 TV가 있을 거고, 만약에 텔레비전을 지속적으로 시청하지 못하는 우리 해버리면 밑에 쓸 게 없어요. 네. 그래서 이럴 때는 조금 줄여서 그걸 뭐라고 그럴까요? 우리가 지속적으로 채널도 바꾸고 막 하루 종일도 못 보는 이런 거를 우리의 무슨 뭐라고 그럴까? 우리의 TV 시청 습관, TV 시청 태도 뭐 이러면 되잖아요. 예, 그렇게 바꾸면 상위가 나오잖아. 오, 누구야? 그러면 그렇죠? 예,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여기 아무것도 하나도 해치지 않는 거예요. 예, 완전히 이 상위 개념을 끌어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보세요 이제. 의미 없어 그렇지. 의미 없어. 자, 그러면 여기서 보면 두 가지가 나와요. 하나는 시간이 나오고 채널이 나와요. 시간과 채널이 나온다고. 이거를 태도니까 시청 형태라고 해봅시다. 태도니까. 그러면 시간적 형태, 시간 시청, 시청 시간. 그 다음에 시청 채널.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이 두 가지에 관한 우리 상태는 어때요? 그럼 시청 상태로 갈 수 있죠. 상태는 이 두 가지를 그대로 가져와서 놓고 여기는 뭐가 되죠? 종일 시청 불가. 그 다음에 이거는 잦은 채널, 그죠? 채널 변경. 이러면 모양이 잡히죠. 예. 근데 이제 이 모양은 좀 불편해요. 왜냐면 이게 두 개 들어갔잖아. 중복이 돼 있어. 그러면 이거를 시청 형태와 상태로 바꿀 수 있죠. 그리고 이걸 뒤로 올릴 수 있죠. 그러면 이제 또 구조가 안 나와. 그러면 이 구조를 어떻게 바꿀까요? 이게 1번입니다. 자, 그러면 2번 구조로 만들어 볼게요. 자. 오, 이게 뭐야. 자. 자, 이걸 이제 어떻게 바꾸나 보세요. 방금 이렇게 된 거를 도표용으로 바꿔버립시다. 그러면 여기가 형태니까 이 위에다가
시청 형태가 되고, 이건 빼야 되겠죠, 그러면? 네. 그 다음에 하나가 시청 상태가 되겠죠. 도표형입니다. 그러면 이게 나오고, 얘가 1이 가고, 얘가 1이 가면, 요거는 없어지겠죠. 이게 이제 도표형이 되겠죠. 시청 상태, 시청 형태는 이 두 가지고, 시청 상태는 이거에 대한 시청 상태가 이렇다는 거죠. 그럼 요거를 조금 늘려서, 이게 도표형이 됩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중복이 없어지면서 아예 하나의 도표로 정리가 되니까 이거를 우리는 이거를 체계형, 요거를 도표형이라고 그러겠죠. 이렇게 정보를 이렇게 정리해 나가는 거죠. 물론 이렇게도 알아먹고 이렇게도 알아먹는데 이것이 중복이 제거된 거니까, 또 도표화 됐으니까 훨씬 더 깔끔하게 정리가 된 거죠. 요거를 이제 사각형으로 정리하면 이렇게 깔끔 처리가 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재밌죠? 좀 어려웠어요? 네, 좀 어려웠죠? 자, 그럼 여러분 거 한번 봐볼까요? 여러분 거 보면, 텔레비전을 지속적으로 시청하지 못하는 우리라고 했고, 그럼 여기서 시청하지 못하는 이유는 안 나왔으니까 시청하지 못하는 방법? 시청하지 못하는데 방법이라고 쓰니까 이상해지죠. 차라리 시청 상태라고 쓰는 게 더 낫죠. 예, 그러면 시간적 습관, 둘 다가 어떤 습관적인 걸로 봐야 되니까 이거를 시청 시간, 이거는 시청 채널로 가야죠. 구조가 안 맞죠. 습관이 차라리 앞으로 가야 해요. 차라리 시청 습관이나 태도를 앞으로 가버리는 게 더 낫죠. 두 번째는 텔레비전을 보는 우리 하면 이제 상위 개념이니까 시청 시간, 시청 습관도 마찬가지. 시간도 습관이거든요, 여기서. 그래서 시청 시간, 이건 시청 채널. 이렇게 해야 둘이 같은 라인이 되죠. 네. 그리고 여기는 잦은 채널 변경이라고 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자, 재밌죠? 자, 그러면 왜 재밌다는 소리가 안 나오지? 네, 2번 같이 한번 풀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오늘 단락 설계 한번 더 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